자, 그래서 암시적 측정값, 명시적 측정값이 있고 측정값은 동적으로 값이 계산되고 필터 컨텍스트에 의해 계산되는 값입니다. 뭐 이런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실제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 사용하던 예제의 상태고요. 파워 피벗 탭 관리 버튼을 눌러서 모델 창으로 파워 피벗 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계산열은 지금은 안 할 거니 사이즈를 좀 줄여놓고 아래 계산 영역의 사이즈를 조금 늘려보죠. 그래서 하단에 여기가 계산 영역, 계산된 측정 값이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얘는 계산 영역 버튼이 설정되어져 있으면 표시되고 다시 눌러 해제되어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측정값 뭐 계산해 볼 거냐면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이라는 필드 있죠. 요거 가지고 매출 금액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만 하시면 되세요. 측정값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측정값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서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기 위해 그냥 워크시트 피벗 창을 닫고 워크시트 상태로 나가신 다음 파워 피벗 탭 측정값 새 측정값 메뉴를 사용해서 첫 번째 계산해 보죠. 자, 측정값을 어느 테이블에 저장할 거냐? 판매 테이블에. 측정값 이름은 뭘로 할 거냐? 총 매출 금액. 설명이 필요하다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퀄까지 입력되어져 있는 수식 입력란에 수식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역시나 여기서도 컨트롤 휠을 돌리면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고요. sum 함수명 괄호 열고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 합계를 계산하는 측정값을 작성해 볼 겁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써마자마자 필드 리스트도 뜨죠. 그래서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 필드 더블 클릭 선택하시고 괄호 닫고까지 해주죠. 이 수식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식 확인 버튼을 통해 수식을 작성하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성된 필드의 서식은 아래 서식 옵션에서 주시면 되죠. 숫자, 소수점 없는 정수 데이터 타입을 쓸 거고요. 천단위 구분기호 컴마 찍어줄게요. 확인 버튼 누르면 측정값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동으로 피벗 테이블에 계산된 측정값 추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일단 레이아웃을 이렇게 좀 바꿔놓고 단가 구분 빼고요. 제품 코드 개수도 빼고 총 매출 금액도 빼줄게요. 자동으로 추가됐는데 좀 그냥 전부 다 삭제된 디폴트로 되돌려주고 자, 이제 측정값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측정값은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피벗 테이블에 필터 컨텍스트가 추가될 때 동적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판매 테이블에 총 매출 금액 FX 붙어 있는 게 측정값이에요. 2013까지는 FX 이런 거 안 나오니까 2013 이전의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은 그냥 총 매출 금액 필드명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얘를 체크 값 영역에 추가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매출 금액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런데 측정값이라는 건 피벗 테이블의 필터 컨텍스트에 의해 그때그때 동적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행이나 열 필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값이 총 매출 금액인데 만약에 제가 얘를 대분류별 매출 금액을 보고 싶어 그래서 대분류를 행에 갖다 놓으면 값이 분류별 매출 금액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거래처는 너무 많으니 날짜로 해볼까요? 날짜의 연도를 열에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게 측정값의 특징이에요. 이 필터 컨텍스트에 대한 설명이 뒤에 후반에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 구성하는 거에 따라 값이 그때그때 바뀐다 라고만 이해해 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이 측정값의 종류가 명시적 측정값 외에 암시적 측정값이라는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명시적 측정값을 갖다 놨더니 이렇게 매출 금액이 계산됐는데 저희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원래 로우 데이터에 있는 매출 금액을 값에 갖다 놔도 이런 거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암시적 측정값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럼 암시적 측정값의 이름은 뭘로 들어가냐면 합계 콜론 매출 금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계산하고 싶다. 그럼 이제 요거를 수식에 또 사용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측정값, 새 측정값. 해서 측정값의 이름을 수당 해주고 여기에 대괄호. 측정값 참조하려면 테이블 이름 이런 거 없이 그냥 대괄호 열기 하면 작성해 놓은 측정값을 수식에 참조, 활용해서 수식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 합계 매출 금액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측정값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된 애를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측정값, 명시적 측정값을 사용하는 게 이름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수식을 작성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이 테이블 아니겠지 다른 테이블에선 얘를 또 참조할 수가 없거든요. 암시적 측정값은 해서 자동으로 필드 추가해도 이렇게 서머리가 되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 매출 금액을 가지고 뭔가 이리저리 계산을 더 추가하고 싶다. 지금은 처음 시작이니까 저희가 썸 이런 거 하지 계속해서 함수를 더 배우시게 되면 전년도 매출 계산하는 수식. 그럼 이제 올해 대비 전년 매출 대비 올해 매출이 성장률이 몇 %라든지 이렇게 조금씩 더 고급 분석식을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필드 값을 참조하는 것보다 이 측정 값을 참조해서 수식을 계속 확장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명시적 측정 값은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으나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필드 갖다 놓고 뭘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 그럴 땐 그냥 쓰셔도 되는데 수식을 작성할 때는 늘 내가 직접 명시적 측정값을 만들어 쓰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암시적 측정값 설명드렸으나 그냥 추가했을 때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암시적 측정값이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고 걔는 측정값에 사용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잊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측정값 계산하는 방법 보셨는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관리창에 들어가셔서 측정값을 작성하는 두 번째 방법이 계산 영역이라는 걸 사용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산 영역. 이 영역이 전부 계산 영역이라 아무데나 계산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총 매출 금액 밑에 계산할게요. 두 가지 더 계산해 보실 건데 매출 이익 합계 계산해서 매출 이익 합계 나누기 매출 금액 합계 해서 이익률이 몇 %나 나오는지까지 한번 계산해 보죠. 그래서 계산 영역 사용하시려면 계산 영역 내부 아무데나 클릭 선택하신 다음 수식 입력줄에 클릭 하시고 자, 총 매출 이익 측정값 이름 콜론 이퀄을 쓰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콜론 이퀄 sum 판매 테이블에 있는 매출 이익 가로 닫고 엔터. 수식을 작성하는 거 똑같죠. 근데 뭐 새 측정값에서 창 띄우고 거기서 옵션 주시고 수식을 만드나 이렇게 만드나 동일합니다. 편한 거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된 경우 천 단위 컷만 안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하시고 나서 서식창에서 데이터 타입 천 단위 구분기호 이런 서식들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계산 영역을 쓰거나 새 측정값 메뉴를 쓰거나 자, 새 측정값 메뉴 쓰는 거 한번 또 해볼까요? 측정값에 새 측정값 그런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계산한 총 매출이 이렇게 좀 피벗 테이블에 추가해 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암시적 측정값으로 들어가 있는 건 명시적 측정값 총 매출 금액으로 좀 바꿔주죠.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이익 나누기 매출 금액에서 이익률이 몇 %인지 좀 보고 싶으세요. 그럼 측정값, 새 측정값, 측정값의 이름 이익률. 이익률은 측정값을 계산해 놓으면 그 명시적 측정값의 이름을 대괄호 안에 측정값 이름 이렇게 해서 바로 수식에 다른 수식에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여는 대괄호 누르면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측정값들이 뜨고요. 총 매출 이익 나누기 또 대괄호 총 매출 금액. 그래서 나중에 덱스를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덱스를 정말 수십 줄의 수식을 만드실 수도 있거든요. 아주 복잡한 수식이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는 수식을 그 범위 안에 가장 작은 것부터 매출 합계가 필요하다. 그럼 매출 합계 그리고 매출 합계 만들어 놓은 측정값으로 그 다음 수식에 참조 작은 것부터 만들어 놓고 계속 범위를 넓히면서 그 작은 매저를
참조해가면서 수식을 확장해가는 게 수식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지금 초반이라 쉬운 수식 만드니까 그렇지 아주 복잡한 걸 만들다 보면 한 줄에 너무 긴 복잡한 여러 가지 참조들이 들어가면 헷갈리거든요. 그럼 쪼개 수식을 만들고 그걸 묶어서 복잡한 수식을 만드시는 게 나중에 보면 덱스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는 숫자인데 백분율. 소수아래 둘째 자리까지. 백분율인데 1000단위 넘어가는 경우 없겠죠? 그대로 확인 버튼. 그래서 이익률은 몇 %다. 라고 사용해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측정값 만드는 방법. 새 측정값 메뉴 쓰는 방법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관리에 가서 원한다면 편집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런 거 가능하고요. 이 메뉴를 쓰는 방법과 파워 피벗창 계산 영역에 직접 콜론 이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측정값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셨어요.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죠. 측정값은 계속해서 배우셔야 되세요. 모듈 3에 가면 거의 다양한 함수를 사용해서 측정값이 거의 몇십 번 나오게 될 테니까 측정값에 대한 설명은 일단 요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